선수 몸값 1000억의 시대. 최고의 스쿼드를 구성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런 선수를 직접 키워내는 거겠죠? 팬들도 성골 출신에게 더 크게 호응하고요. 게다가 비싸게 팔 수 있으면 더 좋죠. 2010-11 시즌부터 도입된 홈그라운 제도는 이런 흐름을 촉진시켰어요. 특히 브렉시트 이후 해외 U18 영입이 금지되면서 영국 내 유망주 영입 경쟁은 더 치열해졌고 더 비싸졌죠. 실제로 홈그라운의 경우 유사 실력 대비 약 40% 정도의 프리미엄이 더 붙는다는 연구가 있어요. 상황에 따라 내가 비싸게 사와야 할 수도 있고 또는 비싸게 팔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아카데미 출신은 구단 입장에서 구매 원가가 0원으로 책정되고 판매 금액은 전부 순수 이익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PSR 같은 제재를 피하기도 훨씬 유리하죠. 이젠 선택이 아닌 필수 전략이 되어버린 아카데미 육성. 그렇다면 프리미어리그 아카데미 최고의 아웃풋을 낸 클럽과 반대로 아쉬운 구단은 어디일까요? 슈퍼 생산의 대표 사례인 첼시. 그들은 2000년대 중반부터 코밤의 최첨단 훈련시설을 갖추며 공격적으로 육성하죠. 이른바 코밤 프로젝트. 브렉시트 이전에 네이선 아케, 트라우레와 같은 글로벌 유망주를 영입하여 판매하기도 했었습니다. 한때 첼시는 유스 출신에겐 1군을 잘 안 준다는 얘기가 있었죠. 그들은 키워낸 후 임대를 보내서 몸값을 올리거나 경험을 쌓게 한 후에 주로 판매하는 전략을 써왔어요. 그 결과 지난 10년간 리그에서 가장 많은 아카데미 수익을 낸 구단이 되었습니다. 누적 판매액은 5억 유로가 넘죠. 그 중에서 가장 비싼 졸업생은 메이슨 마운트입니다. 마운트는 6세 때 첼시 아카데미에 입단합니다. 두 차례 임대를 다녀온 후 1군에 합류한 마운트. 2020-21 시즌 챔피언스 리그 우승 멤버이기도 했던 그는 2023년 옵션 포함 6천만 파운드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계약하게 됩니다. 첼시 아카데미 출신 최고의 레전드는 1군에 정착한 존 테리입니다. 유스 시절 한때 웨스트햄에도 몸담았던 존 테리. 14살에 첼시에 합류하죠. 17에 1군에 데뷔한 그는 19년 동안 팀에 헌신하며 주장으로 팀을 이끕니다. 5회 리그 우승과 2011-12 시즌 챔피언스 리그 우승을 기록한 레전드죠. 한편 첼시엔 놓쳐서 아쉬운 선수가 정말 많은데요. 대표적인 선수는 바로 데클런 라이스입니다. 7살에 첼시에 입단했던 라이스. 그러나 7년 뒤 방출되죠. 당시 라이스 최고는 왜소한 편이었다고 해요. 이후 웨스트햄을 거쳐 아스날에 합류한 라이스는 현재 몸값 1억 유로가 넘는 최고의 미드필더로 성장했습니다. 그 밖에도 자말 무시알라, 아카데미 출신은 아니지만 케빈 더브라위너, 모하메드 살라 역시 그들이 놓쳐버린 재능들이죠. 팬들에겐 두고두고 아쉬운 사례가 아닐 수 없죠. 판매 매출 2위 맨시티. 시티는 과르디올라 감독 부임 이후에 아카데미 출신 선수들의 1군 데뷔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치만 워낙 1군의 벽이 높고 주전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판매도 꽤 많습니다. 제이든 산초, 제레미 프림퐁, 브라임 디아스가 대표적이죠. 시티 아카데미의 상징적인 스타는 필 포든입니다. 9살에 입단해 17살에 데뷔한 그는 22-23 시즌 트래블과 리그 4연패 및 6회 우승에 기여했죠. 현재 프리미어리그에서 성골 출신 중엔 몸값 2위죠. 그러나 시티 역시 놓쳐서 아쉬운 선수가 있습니다. 콜 파머죠. 사실 파머는 맨유의 팬이었으나 시티에 들어갔다고 해요. 1군에 데뷔했지만 주전 경쟁에서 밀렸고 결국 첼시로 이적합니다. 당시 4,250만 유로로 시티 아카데미 판매가 중에 최고였습니다. 그리고 파머는 첼시에서 최고의 에이스로 거듭났죠. 게다가 나이도 아직 젊고요. 시티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는 사례입니다. 맨유 아카데미는 1군 데뷔를 중점으로 하죠. 1937년 이후부터 모든 경기 스쿼드에 아카데미 출신을 포함하고 있죠. 최근 아카데미 출신엔 레시포드, 마이누, 나폴리로 이적한 맥토미니, 그리고 첼시로 이적한 가르나초가 있습니다. 맨유 아카데미 출신 역대 최고가 판매 선수죠. 맨유 아카데미의 전통성은 아주 역사가 길어요. 1950년대 맷 버스비 감독이 이끌던 버스비의 아이들, 그리고 1990년대 퍼거슨 감독이 이끌고 베컴, 스콜스 등이 주축이 된
클래스 오브 92로 대표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라이언 긱스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4살의 맨유에 들어가 1군으로 데뷔 후 무려 23년간 맨유에서만 뛴 원클럽맨이죠. 그는 총 963경기에 출전하며 구단 역대 최다 출장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98-99 시즌 트래블, 그리고 무려 13번의 리그 우승을 함께한 맨유의 레전드죠. 그런데 여기 다른 의미로 더 레전드를 쓴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폴 포그바. 그는 16세에 맨유에 들어가 2년 뒤 1군에 데뷔하죠. 하지만 당시 주전 경쟁에서 밀리고 결국 재계약이 불발되고 맙니다. 그렇게 계약 만료 후 유벤투스로 무료 이적하게 되죠. 이후 스타 플레이어로 성장한 포그바. 4년 후 중원 보강이 필요해진 맨유는 그를 복귀시키기 위해 당시 세계 최고 이적료인 8,900만 파운드를 지불합니다. 유소년 출신 선수를 공짜로 잃었다가 세계 최고 금액을 주고 다시 사온 거죠. 그만큼 포그바에 대한 신뢰와 기대는 컸습니다. 하지만 연이은 부진과 부상, 결장이 이어지죠. 전술의 이해 차이도 있었고요. 결국 6시즌을 끝으로 계약 만료가 된 포그바는 유벤투스로 복귀합니다. 맨유는 한 푼도 받지 못했고요. 맨유 최악의 먹튀 사건 중 하나죠. 아스날의 유소년 시스템 헤이랜드. 아카데미 시절부터 기술적이고 공격적인 팀 컬러를 주입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1군 통합률도 좋은 편인데요. 현재 1군에 뛰고 있는 은와네리, 리스 넬슨, 루이스 스켈리, 맥스 다우먼 역시 아카데미 출신이죠. 그리고 최근 팀에 합류한 에제 역시 아카데미 출신입니다. 어린 시절 방출당했지만 다시 합류한 독특한 케이스죠. 그중 최고의 몸값과 기여도를 자랑하는 선수는 부카요 사카입니다. 그는 현재 프리미어리그에서 성골 출신 선수 중 단연 최고의 몸값을 자랑합니다. 현재 모든 프리미어리그 구단 아카데미 졸업생 중 몸값 1위죠. 7살의 헤이랜드에 입단한 그는 2019년 데뷔한 후 아스날 공격의 핵심으로 성장했습니다. 아카데미 출신의 또 다른 레전드는 토니 애덤스입니다. 14살에 입단하여 1군 데뷔 이후 19년간 아스날에서만 뛴 원클럽맨이죠. 주장으로 팀을 이끌며 4번의 리그 우승을 안겨주었죠. 이런 아스날도 놓친 보석이 있는데요. 바로 해리 케인입니다. 8살에 아스날에 들어왔던 케인은 불과 1년 만에 방출되죠. 그는 아스날의 라이벌인 토트넘에 입단했고 이후 역대 프리미어리그 득점 2위, 구단 역대 1위에 등극하게 됩니다. 떠날 때도 토트넘에 막대한 이적료를 남겼고요. 아스날에겐 정말 아쉬운 선수가 아닐 수 없죠. 리버풀은 이전부터 지역 출신 육성에 힘써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스티븐 제라드, 8살에 리버풀에 입단한 제라드, 18살부터 약 17년간 활약하며 2004-5 시즌 챔피언스리그 우승으로 이스탄불의 기적을 만들어낸 레전드죠. 또 다른 레전드는 제이미 캐러거입니다. 캐러거는 무려 700경기 이상을 뛴 원클럽맨입니다. 이러한 특성상 1군 데뷔도 많은 편입니다. 현재 1군엔 대표적으로 커티스 존스가 있습니다. 한편 아카데미 출신 중엔 트렌트 알렉산더 아놀드도 있습니다. 레전드들처럼 지역 출신인 아놀드. 뼛속까지 리버풀일 것만 같던 그는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하며 팬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심지어 자유계약 신분으로 이적하며 친정팀인 리버풀에게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죠. 그 외에도 노팅엄, 뉴캐슬, 리즈, 크리스탈 팰리스 등의 구단이 지역 유망주 육성에 힘써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썬더랜드의 아카데미는 아카데미 오브 라이트라 불리며 최첨단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2017년 강등과 재정난을 겪으면서도 아카데미만큼은 EPPP 기준 1등급을 유지했죠. 첼시, 맨시티와 같은 B클럽들과 동등한 아카데미 레벨입니다. 그들은 특히 노스이스트 로컬 유망주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클럽입니다. 조던 픽포드와 조던 핸더슨이 대표적이죠. 웨스트햄은 이전부터 아카데미 오브 풋볼이라 불릴 만큼 육성에 전통 있는 구단이죠. 이전부터 출신 중에 대단한 선수들이 많습니다. 프랭크 램파드, 리오 퍼디난드, 조콜 등 한 시대를 풍미했던 스타들이죠. 더 과거엔 1966년 잉글랜드 월드컵 우승을 이끈 보비 무어 역시 웨스트햄 아카데미의 레전드입니다. 2023년 웨스트햄은 유스 출신의 주장이자 컨퍼런스 리그 우승을 이끌었던 데클런 라이스를 아스날에 판매했습니다.
당시 이적료는 에드온까지 1억 500만 파운드로 아스날 역대 최고였습니다. 라이스를 보내는 건 아쉬웠지만 덕분에 웨스트햄은 스쿼드 전면 개편을 할 수 있었죠. 아스톤 빌라엔 잭 그릴리쉬가 있었죠. 6살에 빌라에 입단하여 2014년 1군에 데뷔한 그릴리쉬. 그 역시 팀의 주장으로 성장했죠. 2021년 맨시티는 그를 영입하기 위하여 당시 잉글랜드 최고 이적료였던 1억 파운드를 지불합니다. 빌라는 아카데미와 선수 개편을 위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었죠. 24-25 시즌부터 프리미어리그의 모든 클럽은 EPPP 3등급 이상의 아카데미 운영이 의무화되었습니다. 브렌트퍼드는 한때 아카데미 문을 닫았다가 다시 운영하고 있죠. 홈그라운 PSR, EPPP, 또 아카데미 의무화 같은 제도들이 가리키는 방향은 명확하죠. 홈그라운 자원을 육성하여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죠. 구단 입장에서도 유망주 육성은 물론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수 있고요. 다음 세대를 위한 그라운드, 아카데미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